네, 안녕하세요. 한국사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저는 지금 창덕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창덕궁은요, 조선시대 임금이 가장 오랫동안 기거했던 궁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마음이 이렇게 편합니다. 왠지 와본 것 같은 네. 여러분들 이런 우스갯소리, 그리고 이렇게 평화롭게 시민들이 오고 가는 이 모습 참 좋습니다. 그런데 95년 전 이곳은요, 침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1926년 6월 10일) 그날 서울은, 아니 전국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인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만국의 한을 품고 승한 순종을 추모했습니다. 이 상여가 출발하는 이 도남문 앞에서부터 장지인 금고까지 가는 이 길에 이 순종의 죽음을 추모하는 수많은 인파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정세를 좀 살펴보자면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일본은 소위 문화통치라는 이름으로 유화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간교한 분열책이 이어지면서 독립운동 세력은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로 분열하고 표면적으로는 독립운동의 침체기처럼 보였습니다. 1922년 12월 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일제는 각급 학교에서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민족의 사상을 일본화하고 아예 말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죽을 우리 학생들이 아니지요. 조선의 청년 학생들은 문화계몽운동과 식민교육 배척운동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상관없이 서로 인정하고 협조하고 포옹하면서 힘을 모았습니다. 60만세 운동도 이 학생들이 앞장서서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미 고종의 인산일에 3.1운동을 경험한 일제는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에는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 때처럼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자는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도남문과 저쪽 을지로 사가까지는요, 맨 앞줄에 이 무장한 이 기마경찰과 헌병들이 의장대 명목으로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에는 지도교사의 인솔하에 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전문학교 학생들을 배치했고요. 일반 시민 추모객은 그 뒤편에, 그리고 바깥으로는 무장 군인들을 에워쌌습니다. 시민들의 시위를 군경과 학생들로 막겠다는 나름의 작전이었던 것이죠. 1926년 6월 10일 상여가 도남문을 나와 30분이 지난 오전 8시 30분경 이곳 종로삼가 단성사 앞을 지나갈 무렵 이 중앙고보 이선호 학생이 갑자기 중앙대열에 뛰어들면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또 많은 학생들이 이 대열 앞에 서면서 경문을 뿌리고 조선독립만세를 함께 외칩니다. 여기 60 독립만세운동 선창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있고요. 그 인파들을 에워싼 무장한 군경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독립만세를 외친다. 이건 정말 보통 용기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조선독립만세, 이 외침이 시작되자 도열을 에워싸고 있던 일본 경찰들은 학생들을 결박하고 현장은 순식간에 일제 군경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유혈이 낭자한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여기서만 1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이곳은 청계천 관수교인데요. 이곳에서도 연희 전문, 보성 전문 학생 등 40여 명이 경문을 뿌리고 독립만세운동을 부리다가 결국 체포됩니다. 이어 관수교 양편과 지금의 중앙의료원 자리인 도립사범학교 근처, 훈련원 근처와 창신동 동묘 앞까지 만세운동은 그날 오후까지 격렬하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시위가 벌어지자 일본 군경은 칼을 빼들고 위협하면서 추모객을 해산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기마병들은 시위 가담자들을 잡으려고 군중 사이를 휘젓고 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서울에서 터진 60만세 운동은 뿌려진 경문이나 귀향한 추모객들을 통해서 지방으로 전달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순창, 군산, 대구, 울산, 평양, 공주, 파주 등 전국 각지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추모식과 동맹 휴학 등을 단행하면서 60만세 운동의 여파는 계속 확산돼 갔습니다. 특히 60만세 운동은 임시정부가 있던 상하이와 독립군의 근거지였던 만주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똘똘 뭉쳐버린 이 만세운동은 분열상을 보이던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좌우 통합의 계기가 됩니다. 당일 현장에서 잡힌 학생만 200여 명. 이후에도 일제는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을 계속 체포했는데요. 기소된 학생들은 이후 공판에서 징역 1년부터 5년까지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복역 중 고문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특히 권오설 열사는요, 1930년 4월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했는데 일제는 고문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철로 된 관에 넣고 납땜을 해서 유족들조차 보지 못하게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대한 독립운동자여 단결하라. 일본 문자를 배격하라. 일본인 교원에겐 배우지 말자. 이 폭압의 현실 속에서도 학생들은 이렇게 자유를 향해 당당히 외쳤습니다. 이 60만세 운동은 작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그 기념 행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 학생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바로 역사의 거인이었습니다. 이 거인의 전진은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광주 학생항일운동, 그리고 현대사의 4.19 혁명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만세 운동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